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 2월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일 아침 9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약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밤 사이에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죠. 전월 대비 0.1에서 0.4%로 올랐고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유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도 좀 있었는데 요 구간이었죠. 그 뒤에 이제 라파엘 보스틱의 비둘기적 발언, 원래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뭐 좋은 시장 친화적 발언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잡아먹고 막판까지 상승 마감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야간 선물은 좀 약한 모습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종가는 354.90으로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0.8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하루 종일 밤 사이에 미국 증시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미증시는 뭐 추세는 견고하고 탄탄한 상태죠.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바닥 찍고 돌렸을 때 이후로 지금 한 어떻게 됩니까? 4개월 넘게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탄탄한 상태인데 어떤 계기로 추세를 깨는 거래 터진 마3급 마이너스 3%급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세 지속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나오면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위험 요소는 없나 체크를 할 건 있죠. 3월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SVB 파산,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파산 등 연달아 터졌죠. 미국 지방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구제금융 대신에 은행들에게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 초반으로 저금리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1년 전에 요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1년이 흐른 건데 그 돈을 빌려줬던 프로그램 이름을 이제 BTFP라고 합니다. 이제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년 만기였으니까 이제 슬슬 만기가 다 와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만기가 3월 11일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1년째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었고 이제 미국 시장은 랠리를 보였던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이제 큰 사유로 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월 11일에 1,650억 달러 규모로 만기가 있는데 뭐 요 만기 때문에 뭐 지금 유동성 위기가 또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준은 2월 초에는 BTFP 연장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 리스크가 생길 우려가 크다면 연장 운영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장하는지 아니면 그냥 종료시키는지에 따라서도 3월 달에 어떤 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유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닥을 향해 가는 영래포 잔고, 지난번에도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현재 추이를 또 살펴보시고 지금 보시면 계속 22년도에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쭉 내려가고 있죠. 이제 바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은 24년 2분기나 뭐 3분기 뭐 정도면은 이제 바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 3월 달에 3월 이후에 갖는 미국 시장의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2008년처럼.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던 서프라임 때 2008년의 경험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노출이 많이 됐었고요. 3월 6일, 7일에 파월 의장 청문회 있고요. 상원 하원. 그 뒤에 이제 3월 20일에 FOMC 있으니까 연준의 대응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치하지는 않겠죠. 이런 위험 리스크를 그냥 놔두도록. 뭐 선거가 있는 해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 볼게요. 상해 종합 지수 어제도
급반등이 나와서 양봉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3월 4일 5일 양회를 앞두고 전월 장대 음봉을 덮어버리는 강한 반등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요. 개인들이 비관론에 휩싸였다고 말씀드렸죠. 비관론에 이때 빗각 추세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다음 빗각까지 고점 딱 그 찍고, 이거 미리 찍어둔 겁니다. 이거 되기 전에. 그래서 거기까지 딱 찍고 와서 조정 엊그제 나왔고, 이때 조정이 나올 때 개인들은 역시 중국 증시 내려갈 거야, 비관적이었다 말씀드렸죠. 쇼 포지션을 많이 잡았다 개인들이. 근데 바로 다음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부양책 효과가 뭐 실질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 비관론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했다. 중국 증시가 강할 때는 우리의 코스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스닥도 V턴 나오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상태고요,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 선물이 현물보다는 더 고평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 마감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존에도 중국 증시가 월봉상으로 저 랠리를 보일 때 다 코스닥이 강했어요.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이때 특히 2015년도에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흐름이었죠. 코스닥 증시가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또 긁어가지고 터닝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또 이런 시기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코스닥 강세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들어가서 해보면, 목요일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제가 항상 만기날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또 정리해드리는 그거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확률을 가지고 시간대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만기날에 장의 범위를 추정하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움직일지. 아침 장 전부터, 본장 시작 전부터 350과 62.5를 범위로 닫더니 9시 3분에 일찌감치 350에서 60으로 만들어 둡니다. 10포인트대로 들어왔고요. 이러면은 이제 중간값이 355죠. 그러니까 시장은 355 부근에서 놀 확률이 높다. 355를 위로 떠나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시 355 부근으로 내려오려는 성질도 강하다.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가려는 성질도 강하다. 그래서 박스를 형성한 이 만기일은 80% 확률로 그 안에서 논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0%가 원웨이 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안으로 이제 좁혀지는 건 관계없죠. 요 안 어차피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11시 3분에 위에가 하나가 더 내려오고 중간값을 낮췄지만 바로 40분 만에 아래도 하나 닫히면서 중간값을 다시 355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놀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355를 중간값으로 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하루 종일 시장이 위로 가면 떨어지고, 그렇죠? 355 위로 가면 떨어지고 355 아래로 가면 올리고, 뭐 이런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이시스가 장중에 좀 강했기 때문에 355는 한 대충 355.75 정도 해가지고 오 정도 해가지고 요 부근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중간값 355를 기점으로 저는 위에 올라왔을 때 저항을 보면서 숏을 보면 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파생반의 이야기를 좀 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생반 분들도 목요일 2월 말 또 잘 마무리하는 모습들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죠. 예, 여기 보면은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에이스님, 커피 에이스님 수고들 많으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도 일당했습니다. 더 발전하는 파생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고, 일당했어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이거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10분 12분입니다. 아침에 관점 파악해서 빠르게 방향성으로 트레이딩 한 다음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너무 좋죠. 50만 원대 이렇게 수익 챙기고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도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또 하셨어요. 10시 51분에 마감하는 게 조금 더 보충하셨습니다. 수익금 담보로 하시는 거죠. 조금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후에 3시 넘어서도 마무리해 주신 분들 올려주셨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익만 요것만 또 따서 올려
놨던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38만 원, 30만 원, 68만 원, 54만 원, 뭐 크게 629만 원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250만 원, 430만 원, 520만 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려주셨고 26만 원, 56만 원, 61만 원 이렇게 수익 인증들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더 분발할 수 86만 원도 있네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등가 355 싸움이 일어났고 코스피 200이 355 근처로 자꾸 오려는 성질이 있었다. 그래서 뭐 1시 42분에는 금융투자의 352.5 품매도가 0.01에서 대량 익절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익절 시간이 됐으니까 청산 시간이 됐으니까 있었던 거라서 좀 넘어갔고요. 외국인은 이제 외가 콜매수 베팅을 좀 로또 베팅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결제되지 않는 옵션 베팅 많이 하니까. 개인들은 아침부터 뭐 360 콜, 347.5 풋의 화력을 좀 집어넣었어요. 뭐 다 결제가 되지 않고 다 휴지가 됐죠. 뭐 이미 휴지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집어넣는 그런 개인들 이제 오늘 한쪽으로 강하게 가자 베팅을 한 겁니다. 많이 올라가든 많이 내려가든 좀 제발 좀 위클리 만기일 월말에 좀 많이 좀 가자. 당연히 개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박스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로또 베팅은 357.5의 위클리 콜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꽝 됐고요. 외국인은 350 위클리 풋까지 들어가서 꽝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은 좀 더 아래 347.5 위클리 풋에 로또 베팅을 하면서 꽝이 됐고요. 만기 결제 싸움은 355 등가 콜프 싸움이었고요. 355.66으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355.59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콜옵션은 0.41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0.59가 됐고요. 풋옵션 0.28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0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빠뜨린 게 있네요. 이제 위클리 옵션 항상 말씀드렸던 거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깜빡했네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기실현 포함한 거고요. 항상 제가 외국인과 개인과 금융투자의 성적을 좀 비교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번 위클리 옵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9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약간 추정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약 2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콜풋 다 베팅했던 거 다 녹았다라는 거죠. 네, 금융투자는 약 11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투자 주체는 거의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보네요. 딱 20억 제로섬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됐고요. 결국에 개인들이 또 밥이 됐네요. 양쪽 베팅, 양매수 베팅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박스였기 때문에 뭐 옵션 프리가 다 녹아서 이렇게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얘기를 좀 하자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다음에 HLB 1, 2, 3등에 힘입어가지고 코스닥 방어가 됐고요. 뭐 장중에 이제 4등인 알테오젠도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 영향을 좀 미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세 개만 집중해서 코스닥 방어를 좀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선물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선물이 1,400을 돌파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수치는요 지난번에 코스닥 현물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875 저항을 찍을 때 나타냈던 수치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미 여기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찍을 때 1402포인트 정도 갔는데 지금 1401포인트 정도로 끝났으니까 거의 그 정도에 먼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좀 먼저 나중 베팅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코스닥 현물 대비 선물 고평가로 추정되고요. 현물 저평가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코스닥 현물 매수 유입이 가능하거나 혹은 선물의 매도가 가능하겠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거나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앞으로 다음 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일단 위에서 고평가된 코스닥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요일에도 외국인들이 막판에도 코스닥 선물을 매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코스닥 변동성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종가에 좀 이상한 현상들 나왔던 거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거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또 300원 끌어올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종가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막 오르고 내리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거였고요. 삼성전자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삼성전자가 715, 727, 72,500원, 72,700원에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투신이 종가에 매도 베팅을 했네요. 자, 투신이 여기 보시면 보라색 바가 밑으로 좀 펼쳐져 있죠. 마지막 종가 베팅한 모습인데요. 투신이 3천억 신규 매도 베팅을 하는 모습. 외국인은 5천억대 이제 선물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하루 종일 이제 신규 매도가 이제 우위에 있었고 환매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5천억대 매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보였고, 2월 한 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선물 매수를 했죠. 근데 마지막 날은 이렇게 조금 매도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 매도와 환매수,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섞여 있는 차익 실현도 같이 함께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현재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 2조 9천억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미결제 확정 선물 미결은 29만 2,373계약으로 오랜만에 감소를 보였습니다. 2월 들어서 계속 미결을 늘리기만 했는데, 이제 만기가 10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미결 감소가 시작된 것 같고요. 만기 5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롤오버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하는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거래 늘어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종가는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양봉을 만들고 베이시스를 플러스 콘텐고 정상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야간에 또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일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어데이션 현상을 자주 보이는 것도 좀 부담 요소긴 합니다. 그리고 투신이 매도 베팅 했고 종가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목요일에 5천억대 이상의 선물 매도를 베팅해서 그런지 야간 선물이 많이 약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이시스 끌어올리면서 좀 억지로 좀 올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종가에.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이제 1,900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1,887억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중립 베팅을 하면서 달러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변동성을 언제 줄지 3월 돼서 월봉 2월 달 월봉이 정말 작죠. 2월 월봉 크기를 보시면 이 상승 추세 속에서 2월 봉의 변동 크기는 진폭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3월 봉으로 키울지 밑으로 갈지 여기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외국인들은 횡보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방으로 가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하나를 체크하면은 이거 중간에 껴 있는데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필 또 만기일에 끝나네요.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외국인 선물 이거 했으니까 바로 이제 마무리로 일정 체크 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거 한미 연합훈련 일정 있고 3월 6일 7일에 파월 상원 하원 청문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5일에 슈퍼 화요일이 있는데 그건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국 선거 관련된 거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이슈는 있어요. 일단 여기엔 생략했고, 3월 7일에 22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3월 8일에 고용보고서 공개,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1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BTFP 종료 일정 있고요. 연장될지 끝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3월 12일에 이제 CPI 발표 있고요. 14일에 우리 내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그러면서 미국 PPI 발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일에 바로 연달아서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 근데 겹치는 목요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에 바로 미국 내만여의 날 있으니까 청산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기 부근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3월 20일에 FMC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정들 3월 달에 굵직한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3월 달이 더 큰 일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어쨌든 뭐 이런 시기니까 3월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가 기대감이 붙으면서 상당히 강한 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자고요.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변동성이 곧 하락 또는 상승을 무조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 자체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무리한 베팅 혹은 반대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베팅을 계속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3월 1, 2, 3일 연휴 잘 푹 쉬시고 3월 4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